안녕하십니까.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민족 통일론 강좌 2회 14 인간 주권론 제1장 존재의 의미 5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로서 일단 인간 주권론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족사, 민족사상, 민족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겠고, 인간 주권론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제 존재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보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존재의 의미는 본질이라고 그랬죠. 어떤 것의 본질, 에센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의 본질. 두 번째로 존재는 상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존재는 무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한성. 네 번째로 존재는 무한성이 아니라 이제 이고입니다. 이거 순서는 바뀌었는데 자기라고 그랬죠.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무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nothingness, not라고 얘기했죠. 무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존재의 마지막은 이제 영원성, eternity를 얘기합니다. 영원성. 이렇게. 오늘 강의는 존재는 영원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존재의 여섯 번째 의미는 영원성이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존재는 사라지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존재는 어떤 그 외형적인 사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폐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본원이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그 본질은,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어떤 자체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존재는 그 다양한 형태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존재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고 자신을 다른 것으로 숨길 수도 없다. 왜냐하면 존재는 영원히 어떤 물리적 형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든 현상은 존재의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상징 또는 하나의 마크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내부에 숨어 있는 어떤 something이지만, 본질이지만, 나는 존재의 모든 어떤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가 파악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존적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는 항상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존재가 이렇게 갑자기 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재는 무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존재는 무한성.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에 끝이 없습니다. 큰 것도 끝이 없고 작은 것도 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존재는 not, 즉 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에서 또 시작돼서 이제 하나로 나타났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무성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영원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형태가 소멸한 뒤에도 그 본원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존재가 내 육체적인 이런 것이 다 사라져도 내 육체가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온갖 종류의 것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수명은 뭐 80년, 90년, 100년, 뭐 오래 사시는 분들 요새 120까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30, 40, 50, 60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 오고 머물며 끊임없이 자신을 변형시켜 가지고 결국은 시들다가 소멸하는 것이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양식이지만, 우주 안에서 그 본래의 지위는 그 우주 안에서 그 본래의 지위는 존재의 그 영원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우주 안에서 그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이 사상은 니체의 영원 회귀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설은 좀 신두이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 니체의 영원 회귀설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니체의 영원 회귀설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이 일정한 크기의 힘과 일정한 수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크기의 힘, 또 수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크기, 사이즈가 있고 또 수가 있어서 그것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존재의 거대한 주사위 놀이 속에서 계산 가능한 수의 조합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알파벳을 A, B, C부터 시작해서, 자, A, B, C, D, E, F, G 해갖고 Z까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것은, 이 글자들이 무엇이 튀어나올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망가다 앱스칸드를 쓰면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쓰면 앱스칸드, 도망가다가 되지 않겠어요? 앱스칸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혐오라는 뜻을 나타내는 abomination 하면 abomination에서 여기서 되풀이되는 숫자를 보면 A와 B는 되풀이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되풀이되는 글자들은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계속 만들어져도 되풀이되는 것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계산 가능한 수의 조합들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요소란다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 요소 발견된 것이 한 100여 가지 되거든요. 이 100여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우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의 시간 속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조합이, 이게 요소들이 이것저것 합쳐갖고 여러 번 나타났다가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다 보면 빠짐없이 한 번씩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무한히 여러 차례 나타날 것이고, 자꾸 나타나는 것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조합과 다음번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것이 회귀된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 회귀. 이 사이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각각의 조합마다 전체 조합들이 일어나는 순서에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인 것만큼 절대적으로 동일한 순서의 순환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둥근 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한 존재는 이런 영원이에요. 영원. 완전한 원에 있어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든 여기에 존재하든 모든 것은 다 중심에 향하고 있죠. 원이라는 것은. 존재의 둥근 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존재는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했건 여기서 시작했건 존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은 결국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하나의 회귀성 속에서 일시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여기도 중심이고 여기 모든 중심이 있는데 영원의 오솔길은 굽어 있다. 그래 니체는 지금 이 원을, 이 영겁 회귀, 영원 회귀를 이 원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생각해 본다면, 니체는 사실 인생의 문제를 생각한 것이지 무슨 우주론을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주론적 구조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힌두교의 윤회교설처럼, 힌두교의 윤회교설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뱀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교설로부터 아마 니체는 지금 영원 회귀 또는 영겁 회귀의 사상을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우주 안의 만물은 다양한 형태로 되풀이되고,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은 이렇게 형태는 달라지지만 결국은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영원 회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또 다른 회귀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니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간 주권론 존재 해석 2입니다. 지금 이번이 2인데 2에 대한 존재의 의미 6가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족사, 민족사상, 민족문화 또 이런 식으로 통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철학적 진리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파악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